노충 상임위원, 6개의 사직, 독보적인 그런 참 그동안 많이 썼습니다. 21년 전 김대중 총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만날 운명인가 보고 민주종갈 만면을 저 추미애가 이루어내겠습니다. 운동형 추미애 의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경쟁할 것입니다. 신이 대리인을 시켜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한다 하면서 그 모든 책임을 국회에 전가시킨다 한다면은 이것은 의미가 없다. 망가진 민주당이 새롭게 거듭날 수만 있다면 윤당수의 몸을 빠뜨린 심청이가 된 심정으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추미애 이제 당대표로서 첫 인사 드립니다. 자, 추미애 대표가 이제 선출됐습니다. 이제 대체로 이제 1당과 2당 당대표 선출된 상황인데요. 심정수 차장. 네. 일단 친문재인 성향을 그대로 유지할 것 같다, 아니면 자기 정치를 할 것 같다, 전망이 가능합니까? 일단 새누리당 문심을 어쨌든 당원주 문심을 등에 업고 당선됐다는 거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대표의 운신의 폭이 결국은 친노나 친문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관측들이 많고요. 오늘 아침에 최고회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최고위원회 포진에 있는 양향자 위원, 그다음에 김병관 의원 등등을 보면 다 면면이 대부분 거의 10중 8구란 말이 나오듯이 친문 진영이거든요. 추미애 대표의 미래도 결국은 문재인 문심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을까 전망이 우세합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저 자리, 우상호 원내대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문재인 전 대표와 이런저런 인연을 맺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래서일까요? 실제로 문재인 대표와 가까운 분들의 지지를 잔뜩 받았기 때문에 지난 토요일 있었던 전당대회 장소 분위기가 좀 독특했습니다. 자, 당선된 추미애 대표 수락 연설하거든요. 장면이 이랬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추미애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김부겸 의원님, 문재인 고모님, 박원순 시장님, 손학규 고모님 듣고 계시죠? 안희정 지사님, 이재명 시장님.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자,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저 전당대회 장면의 특이한 점은 경쟁을 같이 해서 누군가 1인자가 되어서 당선이 됐거든요. 그러나 수락 연설 장소에 함께했던 경쟁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통은 저렇게 승부가 있으면은 패배를 깨끗하게 인정을 하고 수락 연설을 기꺼이 이렇게 들어주고 축하해주는 그런 세리머니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20일 전에 있었던 이정현 대표, 새누리당 대표 선출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전 작년에 있었던 문재인 대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만큼 되게 맥 빠지는 전당대회, 어떻게 보면은 예측이 가능했던 그런 승부였기 때문에 수락 연설 들을 필요도 없지 않느냐 하고 우르르 다 빠져나간 것 아닌가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네, 이제 당선된 후에 수락 연설을 통해서 당내 통합을 강조했던 추미애 의원입니다. 대표입니다. 그러나 일단 경쟁자들은 같이 하지 못했는데요. 자, 오늘 이제 취임한 이후에 최초의 공식 나들이 국립현충원을 찾았습니다. 그 장면 소개해드립니다. 자,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첫 행보로 현충원을 찾았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은 당연히 참배를 했고
김영삼 전 대통령,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차례로 참배를 했습니다.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당선된 최고위원들도 같이, 지도부가 다 같이 함께하는 그런 행보였고요. 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과거에 그분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중에서도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의 흔적은 흔적대로 인정을 해야 된다. 역사의 어떤 통합의 메시지를 주겠다 하면서 저런 행보를 했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표가 당대표가 됐을 때 박정희 전 대통령, 이승만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지 않아서 논란의 중심에 섰었잖아요. 문재인 전 대표는 네. 그 당선되고 난 다음에 갔습니다. 근데 갔나요? 갔습니다. 갔는데 정청래 당시 최고위원으로부터 매우 공격을 받았었죠. 당시의 최고위원들 뭐 정청래 의원이라든지 유승희 의원 이런 분들을 같이 안 가서 반쪽 참배라고 비난을 사기도 했기 때문에 이번 참배하고는 약간은 모양새가 다른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작년. 실제로 이제 제1당에서 이제 2당이 됐죠. 영입했으니까 다시 이제 복당했기 때문에 제2당이 됐는데 추미애 대표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강조하는 그 방명록에 글을 남겼습니다. 자, 글쎄요. 최고위원회에서는 과연 어떤 정치적 첫 메시지를 내놨을까요? 소개해드립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또 갖추는 것이 4.13 총선 민심 제1당 우리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통합을 하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 하는 뜻이 담긴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그동안 연속 3년이나 불참하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식과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 동안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을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일단 이제 통합을 얘기했습니다만 일단 4.3 내가 박정희 전 대통령, 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도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참배해달라 하는 주문을 내놨습니다. 자, 일단 첫날 추미애 대표는 새누리당 그리고 국민의당을 방문했는데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만났군요. 그 장면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마지막 유언이 꼭 통합해라 말씀이셨는데요. 꼭 통합해내서 국민께 희망드리는 그런 장정이 시작돼야 할 것 같고요. 또 제가 집 나간 며느리도 되돌아오게 하는 가을 전어처럼 당을 통통하게 살찌우겠다. 처음부터 한 방 먹이니까. 아닌데요, 전혀. 저는 요즘 살이 쪄가지고. 네. 전부 저한테 보톡스 맞은다고 포동포동. 아니 건강해 보이시고 좋습니다. 네. 전어는 목포 전어가 유명합니다. 목포 가시면 좀 사주십시오. 사드립니다. 자, 두 사람이 좀 어색한 관계인가요? 일단 뭐 덕담을 나눈 자리였습니다만 웃으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약간 좀 합이 잘 안 맞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저기 DJ의 마지막 유언이 통합하라는 거니까 네. 박지원 씨한테 그 얘기하는 거는 빨리 들어와라. 네. 이 얘기 아니겠어요? 네. 자, 일단 이제 분당된 것이 불과 이제 이달 연초니까 올 초니까요. 이제 6개월, 8개월쯤 지났습니다만 선거 때문에 갈라졌던 것 다져질 수 있을지 과연 야권 내 통합 가능할 것인지 DJ 유언이 어떻게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